혈관 건강을 망치는 공포의 삼중주. 혈당,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습관들이 공포의 삼중주를 더 키워 혈관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데, 혈관 건강에 해가 되는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 혈관 건강이 무너져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한 사람과 함께 혈관 건강에 해가 되는 습관을 알아보기로 했다. 청근누설의 도움을 요청한 제보자를 만나기로 한 것은 한 약국.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기존에 드셨던 약 3개월치 더 받으셨어요. 네. 어마어마한 양의 약봉투를 받아든 이 사람이 바로 청기누설의 도움을 요청한 68세 허숙자 씨였다. 어머니 약 되게 많이 타신 것 같으세요. 네, 약이 이렇게 많아요.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있어요. 이 약 없으면 제가 못 살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고혈압으로 20년, 당뇨로 10년, 최근엔 관절염까지. 40대 후반의 나이부터 혈관 질환으로 고생 중이었는데, 당뇨하고 혈압이 있는데 4년 전에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졌을 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때 거기서 뇌경색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혈압과 당뇨 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때 여기 있었어요. 여기 방으로 들어와서 여기 딱 들어서자마자 여기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풍선을 불면 빵빵 할 때까지 풍선이 되잖아요. 그게 저 한쪽서부터 다리까지 쫙 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저림 증세가 온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달 입원한 게 그때예요. 4년 전 갑자기 혈관이 막히며 뇌경색이 왔고, 그로 인해 온몸이 부풀어 올랐던 것. 한 달간의 입원 치료를 통해 막힌 혈관을 뚫긴 했지만 그때부터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침에 식후에 먹는 약이 혈압, 당뇨, 뇌경색에 먹는 약을 이걸 먹고 여기 칼슘, 마그네슘하고 영양제 이거 먹으면서 그래서 하루에 먹는 약만이 한 15알이 이상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약이 너무 많아요. 챙겨 드시는 것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안 먹으면 제 몸이 또 금방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막힌 혈관을 뚫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인한 저림 증세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았다는 허숙자 씨. 거기다 관절염까지 더해지며 통증이 점점 심해져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하고 있었다. 가다 가다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막 저려요. 어떨 땐 발이 막 쥐가 날 때가 있어요. 자다가 쥐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종아리가 주먹으로 막 쳐야 돼. 아파요. 통증이 찾아올 때면 임시 방편으로 마사지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마사지 좀 효과 보셨어요? 자주는 못해도 다리가 퉁퉁 붓고 아플 때, 그럴 때 하면은 다리가 좀 시원하고. 언제 또 통증이 찾아올지 몰라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다는 허숙자 씨. 아이고. 허숙자 씨 사연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팔다리 저리시고 많이 피로하시고 거기다가 또 무릎이 많이 불편하셔서 운동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못하시면 당연히 혈관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적게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이처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남편도 당뇨예요. 당뇨로 심하게 아프다가 가셨어요.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눈이 양쪽 다 실명됐고, 마지막에는 이 발이 악어발이었어요. 이 종아리가 가죽이 그렇게 악어발처럼 됐었어요. 그거를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절단했을 때는
그 마취 그거 안 하고 절단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실명의 당뇨발까지.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곁에서 보살폈기에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허숙자 씨. 당뇨 온 게 제일 속상해요. 당뇨는 확실히 스트레스, 또 폭식, 저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을 간호하며 스트레스성 폭식을 일삼고 쌀밥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 혈관 질환이 왔다고 생각해서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실천하며 노력 중이었는데 반찬으로 좀 다 채소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당뇨가 있다 보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 좋다 하니까 저 주로 채소 종류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나물이고 채소 그런 거 우리 나이 또래는 좋아하잖아요. 또 쓰렉지 나물 좋아하고요. 또 고사리 이거 있는 거 그냥 항상 좋아해요. 집에서 항상 말려놨다가 이렇게 해서 볶아서 먹어요. 혈관 건강에 해가 된다는 육류를 멀리하며 혈관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는 허숙자 씨.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복혈당은 130대로 높게 나오고 혈압 역시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았다. 불안한 마음은 제가 항상 마음에 갖고 있죠.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한테 덜 걱정되는 거고 자식들한테도 덜 걱정되고 또 그거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절실히 자기 몸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엄청 힘들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그녀의 일상생활. 그녀의 혈관 건강이 좋아지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네, 제가 쭉 봤는데요. 이분이 지금 당뇨, 고혈압에 뇌경색까지 진단을 받으셨고 저는 사실 이걸 보니까 이렇게 혈관 건강이 나빠진 원인이 딱 보여요. 저도 딱 보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당뇨약 맞죠? 맞아요. 당뇨약을 지금 10년 동안 쭉 드시고 계셨는데 사실 당뇨약을 안 드실 수는 없는데 그렇죠. 바로 이 당뇨약 때문에 혈관 질환을 또 더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당뇨약이 혈관 질환을 악화시켰다? 허숙자 씨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매일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당뇨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죠. 이 메풀민 성분은요, 장의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B가 계속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는 혈관 건강을 더 위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허숙자 씨 같은 경우에는 혈당 때문에 이게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시거든요. 근데 채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항상 부족한 영양소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렇죠. 비타민 B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당뇨약에 식습관에 비타민 B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심지어 보충도 안 하고 계세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뇨약 끊어라.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부족한 비타민 B를 보충해서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낮추고 혈당도 관리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니까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 비타민 B 부족을 부르는 당뇨약과 과도한 채식. 때문에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B가 충분한 우유나 달걀, 붉은 육류를 추가로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허숙자 씨가 밥을 너무 빨리 드시고요.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주무세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습관 당장 빨리 그만두셔야 합니다. 평상시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되잖아. 물이나 국에 밥을 말아서 먹었던 허숙자 씨. 관절 건강 또한 좋지 않아 야외 활동이 힘든 그녀는 식사 후 나른함을 낮잠으로 달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이었다는 것.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습관인데요. 보통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이게 국이나 물에 이렇게 밥을 좀 말아 드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산 분비가 적게 돼서 소화를 잘 못 시키잖아요. 네. 소화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음식물의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B가 항상 부족하게 되죠. 네. 예, 결국에는 이렇게 당뇨나 혈압 때문에 또 계속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잠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낮잠을 주무신다? 마찬가지죠. 이산 분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소화가 또 잘 안 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 역시 혈액의 정체를 불러와 혈액 내 위험 요소인 혈당,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집안에서라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움직여줘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네. 호모시스테인까지 이렇게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은요. 결국은 당뇨나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혈관 질환은요, 우리 생명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야지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오래오래 장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 장수국가 여러 나라의 민족의 생활 습관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되겠죠. 장수민족의 식습관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숨어 있다? 본격적인 자료조사에 나선 제작진. 장수민족으로 알려진 세계 여러 민족의 식습관을 찾아보던 그때 뭔가를 발견한 제작진. 장수민족의 식습관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세계 4대 장수촌으로 꼽히는 코카서스 지방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의 혈관 건강 관리 비법이자 혈관이 튼튼해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팔 타칼리족의 비법이 모두 하나의 식재료라는 것. 혈관 건강을 튼튼히 장수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준 이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 장수 민족들의 혈관 건강을 지켜준 비밀, 바로 메밀입니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메밀. 세계 장수민족들의 주식이자 혈관 건강의 해법으로 널리 알려진 메밀. 메밀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메밀은 각종 고서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이자 약재로 활용돼 왔는데요. 성질이 서늘해서 몸속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또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어열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엔 메밀이 비위장의 습기와 열기는 물론 1년 동안 쌓인 채기를 없애주고 본초 강목엔 열종과 통풍을, 본초 정화엔 오장의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방에서 말하는 오장의 찌꺼기가 바로 혈액 속 독소인 혈당과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 실제 메밀을 꾸준히 섭취하며 각종 혈관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밀은 성인병에서 구제해줄 희망의 곡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메밀에 풍부한 루틴 성분 때문입니다. 항산화 성분인 루틴은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혈관벽이 염증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메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과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메밀 속 루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이 루틴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 혈관 질환 개선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메밀엔 혈관 암살자인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B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메밀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혈관 파괴를 부르는 공포의 삼중주, 혈당과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억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메밀엔 건강한 곡물로 알려진 현미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 B가 들어있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루틴은 물론 혈관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B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밀. 시원한 메밀국수부터 고소한 메밀 전병, 담백한 메밀무까지 다양한 요리들이 우리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메밀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 인천 만월산으로 향했다.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에도 완전 무장을 한 채 등산에 나선 한 사람. 52세 김옥순 씨. 날씨도 안 좋은데 산책 나와서 하세요? 아, 제가 매일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고지혈증도 있었고, 혈압도 있었고, 성인병에 제일 위험한 당뇨도 있었거든요. 막 한번 쓰러지기도 하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혈관 질환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었다? 하지만 과거 혈관 질환이 있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건강해 보였는데 가파른 산길도 무리 없이 오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김옥순 씨. 과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배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맨날 친구들이 임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챙이 배처럼 볼록 이렇게 나왔었어요. 거의 80kg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어떨 땐 80kg도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78 이랬으니까. 이 팔도 지금 빠졌지만은 이게 이렇게 처졌었어요. 살이 축축축축축축. 34 막 그때 옛날에 입었죠. 그래서 그 옷이 꼴도 보기 싫어서 버려버렸어요. 옷 버리고. 젊은 시절 운동선수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그녀. 하지만 40대 중반 이런 갱년기 증상을 겪으며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꾸만 음식을 찾으며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건강에 접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그걸 방치하니까 심해진 거죠, 이제 더. 물을 1.5리터를 2병을 다 마셔도 물이 또 갈증이 나더라고요. 어지럼증 있고 먹을 거 한 것도 없는데 몸이 되게 피곤하고 엄청 피곤했어요. 김장하잖아요. 김장하면 진짜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그 정도 명절에 막 음식 많이 하고 피곤한 그런 느낌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느낀다고 그거를.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미 당뇨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비만을 시작으로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온갖 혈관 질환을 앓게 된 김옥순 씨.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몸이 망가진 상태였다는데 감당할 수 없는 혈당으로 와버린 거죠. 막 150도 아니고 더 많이 올라간 거면 정말 심각하잖아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두 손이 떨리더라고요. 요거 떨리고 여기 밑에 눈 양쪽이 떨리면서 여기 얼굴 경직 있잖아요. 여기도 떨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 상황인 때까지 있었냐고. 어떻게 걸어 다니냐고. 이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실제 나이는 40대지만 혈관 나이는 거의 70대였을 정도로 혈관 건강이 악화됐었던 그녀. 당시에 힘들었던 흔적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여기 4번 발가락이 이렇게 내려앉았어. 다른 건 다 완쾌돼도 이 발가락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신발 사이즈도 지금 250이거든요. 근데 260을 신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당뇨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리를 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거 좀 더 심하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날 오셔가지고 많이 우셨어요. 걱정하시고 그 손이니 발이니 막 당뇨 와가지고 피가 안 멈추고 막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나한테 당뇨가 왔다 그럴 때는 정말 충격이 컸어요. 쇼크를 먹었어요, 진짜로. 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내려앉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김옥순 씨.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걸 잡게 되더라. 어지러워가지고 이걸 잡고 있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딱 한 발 디뎠는데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진 거지. 언니가 와서 이렇게 완전 쓰러져 있는 나를 이제 막 놀래가지고 끌고 이렇게 갔대. 죽을까봐. 그래서 이제 막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언니가. 그때 언니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경각심을 느낀 김옥순 씨.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후 혈관 건강 관리에 돌입하게 됐다는데, 저는 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은 혈당에는 다 먹어야 돼요. 진짜 혈관 질환에는. 그래서 그걸 매일 잘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제는 작곡으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작곡을 찾던 중에 메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어떤 아줌마가 메밀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메밀을 사와 봤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혈당도 좀 잡아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살이 빠진 느낌이 와요. 네, 살이 빠진 느낌이 와서 이게 일석이조구나. 딴 거 작곡 찾지도 않고 그냥 메밀만 계속 주구장창 먹는 게 이제 한 2년 됐어요. 그렇게 혈관 건강 관리에 힘쓴 지 올해로 2년째. 그녀를 괴롭혔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까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메밀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그녀의 밥상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메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의구심을 안고 있던 그때 등장한 밥. 밥의 색깔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설마 그녀가 메밀을 섭취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밥? 이게 지금 쌀하고 메밀 들어간 메밀밥이에요. 메밀 음식들 다른 거 많은데 메밀 밥을 드셔요? 메밀묵이나 메밀국수는 메밀이긴 해도 성분이 조금밖에 안 들어간대요. 근데 메밀밥은 그 자체로 해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또 몸도 가뿐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해서 먹어요.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밥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 그녀. 매일 먹는 밥에 혈관 건강에 좋다는 메밀을 넣어 먹기 시작한 뒤 삼시세끼 메밀밥을 먹는 것은 기본. 밖에서 밥을 먹을 때도 메밀밥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메밀 요리 중 메밀밥을 선택했다는 김옥순 씨. 정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밀 속 루틴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다량의 물을 넣어서 밥으로 짓게 되면 루틴 성분이 메밀 밖으로 빠져나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서 메밀밥으로 지어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메밀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성질이 차갑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흰쌀과 함께 혼식하면 그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소화력을 좋게 해줘서 메밀의 효능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영양 흡수율까지 높인 메밀밥이 혈관 건강을 위한 최적의 메밀 섭취법이라는 것. 실제 메밀밥을 꾸준히 섭취하자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 메밀밥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평소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는 김선숙 씨와 앞서 만나봤던 당뇨와 고혈압, 혈전증까지 각종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박옥순 씨와 함께 메밀밥의 효과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저희 집안에 당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걱정을 매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메밀밥을 먹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평소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관리를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먼저 두 체험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두 사람 모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왔고 당뇨와 혈압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박옥순 씨의 경우 약을 복용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였지만 당뇨약을 먹고 있음에도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이고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김선숙 씨의 경우 혈당과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까지 혈관 파괴 삼총사의 수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두 사람에게 메밀을 전달하고 2주간의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평소 먹던 밥을 메밀밥으로 바꿔서 섭취하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그녀들의 몸엔 변화가 있었을까? 제가 약간 당이 있어서 몸이 가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몸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약간 배도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요. 먹기 전에는 제가 좀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몸도 좀 개뿐해진 것 같고 또 피부가 맑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기분이 업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메밀밥을 섭취하고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는 두 사람. 정말 그녀들의 말처럼 혈관 건강에도 변화가 있었을까? 두 체험자 모두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높았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단을 관리하는 동안 혈당 수치나 혈압 모두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이 모두 높았던 김선숙 씨의 경우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낮아졌고 박옥순 씨 역시 약을 먹고 있음에도 조절이 되지 않던 혈당 수치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당,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까지 혈관 파괴 3중도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준 메밀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때문에 심장마비 위험까지 겪었던 김옥순 씨는 2년 동안 메밀밥을 꾸준히 섭취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활용법까지 개발했다는데 메밀밥의 효능을 높여주는 특별한 재료가 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어머니 그거는 뭔가요? 아, 이거요? 시래기예요. 메밀밥과 시래기를 함께 섭취한다? 겨울철 별미인 시래기와 메밀밥을 더해 볶음밥으로 섭취해온 김옥순 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래기와 갖은 채소를 준비한 다음 다진 마늘과 기름을 두르고 각종 채소를 넣고 볶다가 메밀밥을 더해 한 번 더 볶아준 뒤 간을 해주면 되는데 김옥순 씨의 비법이 담긴 메밀볶음밥. 과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메밀 속 루틴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시래기 속의 콜린 성분은 간에서 지방대사를 촉진해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과다 축적을 막아주어 함께 드시면 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맛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안겨줄 메밀볶음밥.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 이미 숟가락 들고 계시네요. 얼른 드셔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때요? 맛있어요? 시래기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고소해지네요. 맛있네요. 어머니가 또 잘 볶으신 것 같아요. 아이, 이게 시래기가 들어가서 확실히 맛있게 지금 볶아진 거죠. 항산화 성분인 루틴 성분과 비타민 B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밀. 하지만 성질이 차가워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25g, 종이컵 1컵 반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간단한 방법으로 소화불량을 해결한 후에 중년에 무려 30kg을 감량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비법이 지금 제 앞에 있거든요. 자, 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나? 에? 이거 지금 홍고추, 풋고추잖아요. 아니 오늘 일반적인 다이어트도 아니고 소화불량도 잡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매우면 위가 더 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고 좀 독특해서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네요. 대체 이 매운맛의 대표 식재료인 고추로 뭘 하셨길래 어떻게 하셨길래 소화불량도 탈출하고 30kg이나 감량을 하셨는지 그 비법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마트 앞에서 누구 만나서 같이 들어가시려나? 마트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오픈런? 마트 오픈런? 제가 명품 오픈런은 들어봤어도. 마트 문 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열리자마자. 아무도 안 계시네. 아니, 뭘 찾으시길래 그런 거죠? 엄청 궁금하네. 아, 뭐 구하기 힘든 건가? 고추! 고추는 뭐 널린 게 고추인데. 이 고추가 제 소화불량을 고치는 데도 도와줬고 또 저 30kg 뺐는데 또 감량하게 만들어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고추예요. 어머! 말도 안 돼. 우와! 허리 봐, 허리 라인. 10대, 20대 때 이제 입시 미술을 좀 했었거든요. 자세가 이제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제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습관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맵고 짜고 기름진 고기. 그전에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었어요. 네, 막 돌도 씹어 먹을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먹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얹히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명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이 더부룩해지기 시작해요. 아, 나 뭔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명치 알아. 눌리고 답답하고 쓰리고. 소화불량을 좀 장기간 방치해두고 있었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놔두다 보니까 변비가 오고 배가 이제 딱딱해지는데 그게 가스가 차는 줄 몰랐는데 가스가 점점 부글부글 소리가 나면서 차기 시작하는데 장이 꼬이는 듯한 느낌? 때리고 막 꼬집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펴지도 못하겠고 막 이런 느낌? 정말 이 아랫배를 누가 쥐어짜듯이 빨래 쥐어짜든 느낌? 그러고 나서 부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우, 많이 야, 부었다. 저 부종 보세요. 아우, 이건 염증인데, 진짜. 부종. 부종이 굉장히 심했어요. 80kg대까지 가면서 이제 우울증도 오고 이제 불면증도 오고 두통도 심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시작됐던 거죠. 지금 돌이켜서 보면 결국엔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비만으로 80kg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화 불량이 체중 증가, 또 붓기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는지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비기허 부종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 수분이 정체되고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찌죠. 이게 뭐죠? 책? 책이네. 이 공부한 흔적인가 봐요. 제가 이제 직접 그려서 공부를 이제 했던 내용들이에요. 책자예요. 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 생각을 하다가 차라리 내가 그려보자 해서 이제 그렸던 거죠. 와. 우와. 어머나, 잘 그린 거지. 아직 머릿속에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위치가. 해부학책 같은데. 너 해부학. 와우. 그냥 장만 있는 줄 알았죠, 저는. 네.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장이 가장 먼저 면역 체계 1등이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간, 뭐, 위,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리면서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부종이 또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신장, 콩팥 뭐 이런 부위들에 이제 를 좀 더 공부하게 됐던 거고. 장기는 다 그려봤어요. 제가 장기가 다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장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전엔 이런 식사가 아니었죠. 일단은 기름져야 되고 맵고 짜고 달고 뭐 탄수화물 위주, 지방 위주 이런 식이었죠. 이제는 좀 이제 단백질하고 식이섬유 위주로 먹으려고 해요. 식이섬유를 좀 먹다 보니까 포만감이 더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살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먹는 거죠. 근데 고추를 어디에 쓰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장에다가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30kg 뺐는데 또 감량하게 만들어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고추예요. 아니요, 피부에다가 붙이나? 너무 배에다가? 맵겠는데요? 아, 고추는 지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먹어요? 뭐지? 뭐야? 잼? 이게 저의 천연 소화제예요. 고추로 만든 천연 소화제. 이게 고추를 만들었다고요? 약간 물김치 색깔인데? 아, 물에다 저렇게 타서. 좀 매운맛도 있긴 한데요. 뭐라 그럴까? 시지만 시원한 느낌? 바로 내려갔을 때 지금도 트름이 바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고추가 신가요? 뭔가 아니, 뭐 비법이 섞은 있는 것 것 같아. 같은데. 아, 식초. 아, 식초까지. 아유, 몸에 좋겠네요. 저게 소화를 어떻게 도와주는 걸까요? 일단 식초는 소화제라고 하잖아요. 고추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다이어트에 효과라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소화에도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만들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보통 소화불량이 있으면은 매운 음식이나 그래. 뭐 신음식 이런 거 좀 자제해라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고추 소화제가 소화불량에 어떻게 좀 좋을까요? 가벼운 매운맛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요, 점막을 살짝 자극해서 오히려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해주고 위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위장 건강에 나쁘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아시잖아요.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소화가 안 될 때 전부 다 물약 형태의 소화제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이 소화제에도 고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고추 팅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추 팅크는 고추를 알코올로 녹여서 진액 성분으로 만든 겁니다. 오. 그래서 그 물약 소화제를 마시면 이렇게 입에서 화한 느낌이 전혀 나는 고추 성분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약간 민트인 줄 알았어요. 민트. 나도. 실제로 고추의 성분인 캡사이신을 섭취하게 되면 위 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위염 억제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매운맛과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 거 외에도 지금 우리 사례자분께서 고추 소화제 드셨을 때 또 뭐가 있었죠, 재료가? 식초.
바로 신맛과도 친해지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 식초 속에 이 유기산의 향 같은 거는요, 먹지 않아도요, 이 향이 자율신경계의 뇌를 자극해서 반사적으로 위랑 이 구강에서 이 소화효소가 분비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실제 연구 결과에 보면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비만을 치료하는데 이 식초가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야? 에이. 지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체지방 빼고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운동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이게 고추 소화제만 먹었다고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누워서 복식 호흡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복식호흡 하시네, 지금. 배가 올라오네. 저렇게. 배에 가스가 많이 찼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더불어 체지방까지 같이 타더라고요. 배는 풍선처럼 올리고.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누워서 팔을 일단 위에다 나란히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얼굴을, 가슴하고 얼굴은 천장을 바라보고 허리하고 이제 엉덩이, 하체만 돌리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돌리실 수 있는 만큼. 이거는 특히나 아침에 눈 떠서 기지개 펴고 그 다음에 바로 해요. 위, 장 다 잠이 들어있는 상태라 갑자기 일어나면 위에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 슬슬 한 번씩 해서 같이 일어나라고 깨워주는 거죠. 잠에서 깼을 때 위장을 깨워라 이런 느낌. 이게 중년의 나이에 내가 살이 빠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변비도 탈출하고 소화불량도 탈출하고 앞으로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열정 많은 그런 50대, 60대 그런 중년의 나이로 늙어가고 싶어요. 그 최성현 씨 보니까 좀 몸을 많이 움직이고 호흡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달았어요. 근데 간단한 동작이었거든요. 이 정도로도 도움이 될까요? 최성현 씨 동작을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뒤트는 동작이랑 복식 호흡하는 거랑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코어 운동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코어 운동이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운동이지만 코어 근육 바로 앞에 전부 장기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위장을 계속 자극해주는 그러니까 그 자극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 여성에게 12주간 코어 운동을 진행하게 한 결과 BMI, 체지방량,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률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력, 근지구력까지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고추 소화제부터 장 운동법까지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엄재 제왕은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게 좀 잘 맞고 나한테 얼마나 또 손쉬운가 이런 거를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 빠지는 방법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속 건강 솔루션 두 번째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세계 소화기학 저널 추천 소화불량 잡는 법, 목을 자극하라. 아니 소화불량은 우리가 여기 손가락을 눌러라, 배를 눌러라 이런 얘기 들어도 목을 눌러라는 내가 지금 처음 들어요. 목이랑 무슨 뭐 위랑 어떤 연관이 있어요? 네, 최근 소화기학 저널에서 보면 목과 위장병의 연관관계에 대한 저널이 발표되었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왜 목이 뻣뻣하면 소화가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이 목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에 영향을 주는 이 신경이 목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위랑 목은 약간 좀 너무 먼 느낌인데 어떻게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네. 노란색 선 같이 보이는 게 신경을 보통 저렇게 우린 노랗게 표시를 하거든요. 양쪽 귀를 뒤로 연결해서 두개골 끝나는 점부터 우리 경추 1번이라 그러거든요. 경추 1번에서 이 미주신경이 나와서 양쪽으로 나눠져요. 오른쪽, 왼쪽 미주신경으로 나눠서 뇌에서 나오는 10번째 신경인데 얘네들이 어디를 지배를 하느냐? 대부분이 저 멀리 가는 위장관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심장하고 폐를 또 연결을 하니까 호흡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소화기관하고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목이 계속 눌려 있다. 이 신경들이 계속 눌려 있으면 신경은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결이 안 되니까 더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자극을 해서 우리가 소화력도 증가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하는 이런 조절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목이 항상 유연해야 되고 풀려 있어야만 나 소화도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기하다. 아니 어쩐지 제가 저번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에 담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고개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도 아프고 나중에는 이제 소화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목이 전신 건강이랑 다 연관이 있는 거네요. 네, 실제로요. 이 뇌하고 이 미주신경이 진행하는 목하고 위장의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지금 활발한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버드하고 예일대 미국에서 연구한 연구진의 표현에 의하면요. 바로 이 미주신경은 위장의 신호를 뇌랑 연결해준 연결고리라서 소화라든지 에너지 향상성 같은 다양한 기능을 조절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쪽 그런 근육을 풀어줬을 때 위 기능이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위하고 미주신경을 지나간 목과 위장과의 연관성은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마사지를 받을 때면 이제 엎어져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좋다. 돈만 있으면 맨날 하고 싶다. 맞아. 그래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참 남의 손이 좋아.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죠. 근데 이 목을 푸는 것도 좀 내 손으로 해서 자기가 돈은 해야죠. 아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 방법을 바로 문영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제가 수건 한 장으로 아주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소화불량 잡는 목 스트레칭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손과 수건 한 장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해요. 근막이 딱딱해져 있으면 근육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지금 수건이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로 데피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뿌려요. 뿌려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 하면 네. 위험하니까 30초 정도 데피면 네, 30초 정도 넣어서 굳이 이렇게 따뜻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목에는 보면은 우리가 머리로 가는 경동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을 지탱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경추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춥게 되면요, 이러한 근육과 혈관이 가까이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해지고 또 신경도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미주신경.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체온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까지도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체온 조절이 힘든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따뜻하게 되면 이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신경의 기능 또한 원활하게 되니까 방금 얘기한 이런 체온 중추나 아니면 소화하는 이런 전신 능력이 다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데워졌습니다. 예. 한번 잡으시고 아, 따뜻하네요. 자, 잡으시고 자, 숙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마사지가 되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근막이 이완되겠죠? 한번 해보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초 하고 5회에서 10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해. 이제 시원해. 이제 근막을 부드럽게 하고 나면
스트레칭을 해야죠. 꼭 기억해야 될 게 근육의 길이를 양쪽을 똑같이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에 안 아파요. 풀어줘도 안 아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수건을 목에 건 상태로요. 오른손으로 왼쪽 수건을 잡고 왼손으로 반대쪽 수건을 잡으세요. 교차되게. 교차로 잡아서 왼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귀에다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을 하려면 그대로 손을 바꾸시고 올리시고 귀에다 걸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시원하다. 이렇게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양쪽의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잠 오네요, 이거 하니까. 근데 지금 그 자극하는 부위 보니까 거의 승모근 위주로 많이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승모근이 흔히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긴장되면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미주신경도 훨씬 더 자극을 받고요. 제가 하나 추가로 더 설명드리자면 승모근과 흉쇄유돌근은 미주신경과 관련 있는 부위입니다. 승모근과 흉쇄유돌근을 자극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평소에 좀 목이 좀 안 좋은 분이나 목 디스크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해도 됩니까? 만약에 목 디스크가 있으면 고개 돌리기도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아서 이 목빗근 같은 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하나 이렇게 문질러주면 혼자서 이 근막을 풀어줄 수 있겠죠. 반대쪽도 이렇게 풀어주고 한 30초씩 부드럽게 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건이 좀 부드러운 재질이고 그리고 이제 힘을 뭐 세게 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는 거라 자극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효과를 좀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건지 좀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여기 경동맥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미주신경이 지나가요. 굉장히 표면에 있어서 살짝만 누르셔도 되는데 요즘은 왜 그 괄사 마사지라고 해가지고요. 나무 막대기나 플라스틱 이렇게 아주 강하게 자극을 주는 마사지가 유행이긴 하잖아요. 이 부위를 너무 괄사하듯이 강하게 누르면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미주신경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의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그 주된 통로인데요. 극도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미주신경이 심하게 자극이 됐을 때 쓰러지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동맥이 가깝게 있다고 했잖아요. 경동맥을 강하게 누르면 내막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아주 드물지만 이 혈관이 찢어져가지고요.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만지거나 과하게 자극 주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쿵따. 어머, 웬 장구예요? 우리 동백 씨가 장구를 정말 잘 쳐요. 그 뭐 자기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운동 대신 장구를 매일 친다는 거야. 그래? 그게 뭔가? 그래서 저도 배우러 왔죠. 쿵따따를 네 번 해보자. 시작. 연결 언니. 또 땀난다. 그래 언니. 힘들다. 이거 뱃살하고 옆구리 진짜 많이 되니까 언니. 운동이니까 뭐 이거 언니 이렇게 이거 잡고 이렇게 해도 돼 언니야.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따따따. 하이. 살아요 당신과 함께 오, 신난다. 양손으로 이렇게 번갈아서 장구를 치는 게 운동이 되겠어요. 아주 이게 신나요. 네.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두들기고 움직이면서 그걸 확 풀어주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야, 이걸 하다 보니까는 아주 힘이 드는 게 얘 운동이 따로 없는데? 그래 언니. 이거 리듬 맞추랴 운동하랴 아주 힘든데? 이게 시계에서 웨스턴이 허리 이게 온몸에 날씬하게. 혈관 운동이 되겠어. 진짜 언니. 그리고 너나 나나 우리 부모님이 다 혈관으로 돌아가셨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적잖은 나이긴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언니는 진짜 운동에 언니 소질 있다. 금방 쫓아서. 못 쫓아가잖아. 이거 아니, 하고 언니. 몸하고 따로 언니 따로 이거 장우책 놀잖아. 못 잡아. 따로 놀잖아. 그래도 언니 옛날에 했었네. 언니 한번 해보자 언니. 시작. 근데 또 장구 배우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혈관 질환 걱정을 하시네요. 근데 부모님께서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건가 봐요. 네, 우리 둘 다 부모님께서 둘 다 내추럴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동백이랑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제 부모님 얘기하고 하면서 또 친해졌죠. 네, 저희 어머님께서 엄마 나이 50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뇌출혈이 뭐 아시다시피 다 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점심 때 식사를 하시고 잠깐 낮잠 주무시는데 코를 고시더라고요. 그래서 푹 주무시는구나 보고 이제 시간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혹시 우리 집안에 혈관 질환이 있지 않나 이제 그 걱정을 하다가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심장 대동맥이 터져서 이제 수술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뇌출혈? 전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식사하시라고 하는데 기척이 없어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유전적이게 좀 아무래도 나이 먹으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래서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자, 두 분 모두 이제 부모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더니 뭐 진짜 당시엔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소중한 가족을 잃는다는 건 정말 무섭고 충격적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혈관 관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네,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는 콜레스테롤이 200대 후반으로 높았고 네. 또 공복 혈당도 140, 160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는 벌써 갱년기 지났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지혈증, 당뇨병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뇌졸중 같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니까. 거기다가 또 저는 아직 혼자 살거든요.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어떡해. 119 그쵸. 전화도 못하고. 그래서 화장실 여기저기 다 이거 버튼 해놨어. 관리실 열려고. 그렇죠. 자, 잘하셨어요. 이제 홍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지혈증의 혈당도 높으셨고 또 암 병력도 있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졸중을 더 걱정하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게 왜냐하면 혈관 쓰리고가 있으면 뇌졸중이 급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6배, 또 고지혈증이 있으면 1.6배, 고혈당이면 3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런데 뇌졸중 걱정을 홍여진 씨만 하실 게 아니고 이동백 씨를 포함한 50세 이상의 여성분들은 모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50세 이상이 되면 혈관 쓰리고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발병을 하고요. 실제로 50세 이상 여성 사망 원인 1위가 심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분처럼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뇌졸중을 겪었으면 그 뇌졸중 발병률이 2.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니 위험할 줄은 알았지만은 7배까지 높아질 줄은 몰랐어요. 7배는 좀 충격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심장마비, 뇌출혈 이런 것들이 또 50세 이상 여성 사망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놀랐어요. 제가 80년대 제가 미국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때 외국에서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그 시니어 분들이 많이들 그 올리브유를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긴 했는데 네. 근데 그게 고지혈증, 혈당 관리 때문에 뭐 좋은 거 없나 찾아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또 주위에서도 올리브유가 좋다고들은 하지만 그 뒤로 또 이제 좀 소홀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운동 매일 하고 무엇보다 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갖고 제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또 매일 챙기고 있어요. 자, 내추럴 가족력이 있어서 혈관 질환을 이제 특히 걱정하는 우리 홍효진 씨와 이제 이동백 씨.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보다 열심히 혈관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두 분을 위한 오늘의 건강 주제가 뭔가요? 자, 가을에 더 잘 터지는 혈관, 착한 지방으로 지켜라. 가을에 더 이어받는 혈관 건강을 착한 지방으로 지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분이 걱정하시는 심뇌혈관 질환은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가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교차가 1도 커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5.2%가 증가를 하고요. 네. 뇌졸중의 위험은 2.4%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가을 평균 일교차가 무려 10.2도라고 해요. 네. 실제로 이제 10도가 넘어가게 되면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거든요. 면역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이야말로 혈관이 막혀서 터지지 않도록 특히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효진 씨가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또 공복 혈당도 높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 고지혈증과 고혈당이 심하면 혈액 속에 나쁜 지방이 많아지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혈액 속에 나쁜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저렇게 이제 꽉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엄청 아니, 어우. 이렇게 나쁜 지방으로 저렇게까지 막히다니 지금 충격적인데 정말 저렇게 이렇게 꽉 차 있을까? 와, 너무 심한데요. 보기만 해도 찐득찐득해 보이고 긁어낼 수도 없고 저거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더 큰 문제는요. 이 나쁜 지방이 뇌 혈관에 쌓여서 막히거나 터지면 그 바로 그 두 분이 우려하시는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그 뇌졸중이 온 그 뇌의 사진인데요. 나쁜 지방이 뇌동맥에 쌓여 막혀가지고 혈액이 흐르지 않아 아예 혈관 자체가 안 보이죠. 다행히 이 환자분은 그 스텐트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서 보시는 것처럼 혈액이 흐르게 됐는데요. 만약 응급처치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신체 마비나 심하면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뇌가 아니라 심장혈관에 발생하면 바로 그게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맞아. 우리 엄마도 저렇게 뇌혈관이 나쁜 지방으로 망가졌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일단 제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엄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손발 같은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됐어요. 그거 안 되고 그 이제 또 얼굴도 잘 붓고 얼굴 색도 칙칙하고 저렇게 나쁜 지방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 홍효진 씨랑 이동백 씨 두 분 모두 평소에 이 올리브유를 챙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올리브유는 혈관에 쌓이는 이 나쁜 지방을 없애주는 데 도움을 주는 혈관을 지켜주는 착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 그리고 알파 리놀렌산, 올레산, 올레오, 칸탈과 같은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춰주고 혈전 형성과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 혈당이 이렇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홍여진 선배님께서 그 나쁜 콜레스테롤 또 뭐 공복 혈당까지도 심하셨었는데 진짜 이 올리브유가 선배님한테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그 착한 지방이었네요. 네. 근데 이 사실 올리브유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외국에서는 뭐 제니퍼 로페스, 또 비욘세 가수님,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하지원 씨, 소희연 씨도 이렇게 올리브유를 자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특히 하지원 씨는 올리브유를 밥에다 이렇게 비벼 먹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올리브유를 이제 홍효진 선배님이 지금 잘 챙기고 있는 게 이제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혈관 질환도 중요하지만 그 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 관리를 위해서 제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챙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거 뭔데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이거 어떠니까 더 궁금해요. 좀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평소에 혈관 건강과 함께 이것 또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관리예요. 혈관이랑 야 이거 미모? 피부? 궁금하죠? 바비 이게 뭐야? 한 바가지 해놨어 장난감을. 응? 아우 아침부터 덥다 더워. 와 저거 철봉 아니에요? 철봉? 아저 스트레칭. 네. 저 유방암 수술하고 저거 차셨어요. 그래서 되게 저 기구들이 한 15년, 20년 다 된 거. 저렇게 매일 매달리시는 거예요? 네. 우와. 저게 사실 혈관 관리에도 좋지만 우리 몸의 염증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습관. 염증 관리. 그럼 혹시 그 혈관 관리랑 함께 하신다는 게 염증 관리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혈관 관리만큼 이 염증 관리에도 진심인데 이 올리브유가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는 저는 꼭 챙기고 있는 거죠. 근데 철봉 오래 매달리게 하고 나면 이제 손에 힘이 쫙 빠지는데 저 동작을 바로 하기 좀 어렵거든요. 바로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체력 여왕이신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유방암 걸리고 난 후에 진짜로 이 왜 암이 걸렸을까? 이 혈관 건강, 염증 관리에 진심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운동방도 만들고 저렇게 매일매일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저게 되게 오래된 기구예요. 홍여진 씨가 암 재발을 이제 막기 위해서 염증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염증 과정에서 그 세포 내에서 나온 수많은 물질들이 정상 세포를 손상을 시켜서 돌연변이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돌연변이가 쌓이면 결국에는 이제 암세포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게 각종 암뿐이 아니고요. 뭐 폐렴, 대장염, 간염, 뭐 하다못해 이제 관절염도 사실은 만성염증이란 말이죠. 수만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 건강을 위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염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염증이 정말 무서운 게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가끔 이제 건강 검진을 해보면 염증 수치라는 게 정말 높았어요. 사실 이 염증이라는 게 겉에서 멀쩡해 보여도 속이 곪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곪은 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언젠가 문제가 돼서 터지는 건데 우리도 왜 붓씨 같은 거 조금씩 해봐. 그거는 작을지 몰라도 이게 결국은 큰 불로 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염증이 또 잦아지면 위염, 장염, 폐염 그리고 또 암까지 병에 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염증 관리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를 이제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올리브유에는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염증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계속 제가 챙기면서 혈관 건강이랑 염증 관리에 둘 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좀 열심히 관리를 하니까 유방암 완치받은 지 제가 10년이 넘었고 또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도 사람들이 제 체력을 보면은 좀 나이보다는 젊어 보인다고 하긴 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푹푹 찌는구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 뭐 드시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혈관과 염증 관리 위해서 제가 아침 공복에
특히 또 올리브유는 공복이 마시는 게 좋대요. 네네. 아침 루틴이에요. 오, 진짜 올리브유를 평소에 이렇게 잘 챙기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잘 챙기고 계셨네요.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막 스트레칭 하시고 막 철봉하시고 이제 집에 강아지 고양이가 있어서 청소기를 이제 아침부터 돌려줘야 되는. 체력이 진짜 좋으세요. 청소까지 하시고. 혈관 관리, 염증 관리를 아무래도 신경 쓰고 관리한 후에 저렇게 체력까지 좋아지니까 또 운동하고 바로 청소에도 좀 문제가 없죠. 와, 저는 골프채 가방 밑에 그 바퀴 달린 게 있거든요. 바퀴 달린 거 더 무거워요. 더 무거워. 저 너무 무거워가지고 맞아요. 10kg 정도 되는데 정말 번쩍번쩍 드시네요. 너 엄마 청소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마. 너 장난감? 여기 내려놓지 말라 그랬지? 그래도 애들도 혼내고. 그 와중에 애도 혼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 귀여워. 이거 해놓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우와, 저거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어머. 그 테이블. 테이블도 번쩍 드시고. 저기가 되는 거. 생수도 막 번쩍 드시고. 그 정도는 뭐, 이제 들어야죠. 누가 암에 걸렸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관리해서. 걔 어서 와, 어서 와. 아우, 언니. 아우, 덥지? 덥지. 언니 뭐해, 근데? 아니, 나 지금 잠깐 대청소 우리 강아지 때문에. 파비 때문에? 너 이거 가방 놓고. 언니 내가 뭐 도와줄게. 언니 혼자 더운데 힘든데. 아니야, 괜찮긴 한데. 근데 나 혼자 들 수 있긴 한데. 이거를 내가 할게, 언니. 오자마자 또 청소 도와주시네요. 네. 예. 정말 무거워요, 저거. 어머머머. 테이블이 보기에는 가벼워 아무래도 보여도 가끔 정말 놀러 오는데 오면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게 제가 안 놔두죠. 네, 도와달라고 하죠. 풀어놓고. 언니 내가 할게. 뭐 할까? 아니야. 다 했어. 아우, 언니 진짜 힘 장사네. 어머, 저거 너무 무겁다, 언니. 아니다. 가미가. 무겁지? 강아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 들어서 여기 또 고양이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털 봐. 야. 언니가 맨날 청소하니까 깨끗한 거지. 힘들어. 자, 이건 하고 여기는 이제 청소기는 다 돌렸고. 다 했어? 야, 너 온 김에. 언니. 너 온 김에. 야, 저 운동 좀 하자. 뭐야, 이게? 빌려는 김에. 청소 이제 끝났는데 또 바로 운동하세요? 한 김에 안 그래도 저번에 동백이가 나 혈관 관리하라고 장구춤 알려줬잖아. 네. 그래서 이제 나도 나만의 혈관 관리법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어요. 집에 이제 다 하나씩 있는 짐볼, 짐볼 갖고 운동할 수 있는 거. 이 혈관 관리, 염증 관리 하는데 짐볼만한 게 없어. 진짜? 나 처음 알았어, 언니. 그리고 근력도 되고. 아, 그래? 나 언니한테 배워야겠다, 그냥. 이거 근력은 되게 쉬워. 이거를 중심을 잡고 외치면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야 돼. 야, 이거 진짜 근력 운동 되겠다, 언니. 보기 쉽죠? 어려워요. 저거 보통 일 아니고. 진짜 중심 잡는 게 힘들어요. 균형 잡는 거 진짜 힘든데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세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그럼 언니 완전 진짜 근육이네, 언니 이거. 근육 만드는데 진짜 짱이네. 그렇지, 코어 근육. 그래서 언니가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구나.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건 처음 봤어. 그래서 이제 이야, 언니 엄청 힘들겠다. 8, 9, 10. 그래서 이게 더 잘 하면은 원래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되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밀려나가면 안 돼. 이게 딱 가운데로 돼서 팔꿈치로 가운데로 중심을 잡아야 돼. 저는 정말 저 짐볼 운동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쉽지 않아요. 저거 달달달달달 맞아, 나도.
선배님도 60대시잖아요. 근데 저렇게 균형을 잘 잡고 오자마자 잡았어. 야, 정말 혈관이랑 염증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니 체력이 좋으시네요. 정말 전화 배우고 나서요. 집에 가서 짐벌 사서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10분은 버틸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저 처음 보는 거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 전신 운동이잖아요. 두 분이 지금 짐볼 운동을 하면서 균형을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전신 근육이 골고루 움직여서 혈액과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고 결국 체내 노폐물 및 염증 배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또 그 꾸준히 하시면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동맥 경직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드디어 식사 준비를 아침에 또 뭘 출출해져서? 많은 걸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가지 갖고 가지 덮밥을 해주려고 그래요. 저 가지가 혈관 탄력을 올려주고 또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라색. 우리 홍여진 선배님은 건강 박사신 것 같아요. 예.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만드는 소스는 된장에다가 케찹을 조금 넣고 또 간장, 올리브유를 듬뿍 넣었어요. 맛있겠다. 네. 오, 맛있겠는데. 네, 올리브유를 듬뿍 넣어서 하면은 맛이 부드러워져요. 맞아. 와, 언니 무슨 냄새 이렇게 맛있게 나? 언니도 올리브 넣네? 나는 이게 밥 지을 때 올리브를 넣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은 언니 넣어. 풍미도 있고 밥도 더 부드럽게 돼. 맞아, 언니. 쌀이. 그 식감하고 맛을 아니까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 맞아. 진짜로. 와, 언니 오늘 밥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지? 우와. 응. 저 진짜 저거 해먹거든요. 저 방울토마토 샐러드. 네, 진짜 맛있어요. 저기다가 고춧가루하고 액젓 조금 넣으면 겉절이가 돼요. 진짜 맛있어. 엄청 건강하게 드시네요. 밥이 약간 꼬두밥 같은. 네, 저거는 이제 당이 쭉 빠진 저당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당물이 빠져갖고. 빨리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이게 올리는 게 또 일이야.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간장 넣고 한국식으로 해먹는 게 제일 좋은 게요. 근데 여진 선배님 요리에는 올리브유가 안 들어간 요리가 없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올리브유를 밥에도 넣고 반찬에도 넣고 그리고 이제 한국식 나물할 때도 이제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요. 차리건 없지만 와서 먹어. 와, 언니 진짜 맛있겠다. 근데 언니 어떻게 요리를 그냥 후딱딱 이렇게 잘해? 이거는 간단한 거지. 그래? 제일 간단한 거야. 언니, 근데 이거는 이건 토마토, 이건 뭐야? 이 토마토 샐러드 항상 해 먹는 거. 여기다가 그래? 올리브 기름을 넣어갖고 좀 저기 드레싱을 좀 훨씬 더 부드럽고 풍미가 있지. 그리고 여기 가지 덮밥에도 저기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참기름이나 들기름 대신에 올리브 쓰니까 소금 편하더라, 언니 진짜로. 아무래도 우리 또 염증 관리해야 되잖아. 이 나이 되면은 젊어서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고기를 좀 넣었어. 단백질도 좀 보충하게. 나도 먹고 집에 가서 해 먹어야지. 그걸 좀 매콤하게 했어. 위에만 건져 먹으면 짜니까 밥하고 같이 먹어야 돼, 밑에. 이제 아무래도 올리브유를 활용을 하면은 맛도 좋고 혈관 건강이나 염증 건강을 같이 이제 병합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챙기는 편이죠. 맛있다. 그 소스를 된장하고 올리브오일하고 같이 섞었다. 네, 자, 오늘 체크가 나왔습니다. 혈관 관리, 염증 관리에 대해서 올리브유를 챙기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올리브유가 착한 집안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잘하고 계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 두 분이 이 일상생활에서 이 올리브유를 정말 잘 챙기고 계셨는데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지중해 식단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일한 건강 식단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 바로 올리브유라고 해요. 이 올리브유는 올리브 나무 열매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혈관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올레산, 올레오칸탈, 토코페롤 등의 성분은 이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주고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7%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유에 풍부한 그 올레산 성분이요, 혈당을 천천히 오르도록 만들어줘서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갑자기 확 뛰는 그런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인 빵만 먹었을 때와 빵과 올리브유를 같이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빵을 먹고 30분 후에 혈당 수치가 이렇게 급상승한 반면에요, 올리브유와 빵을 함께 먹었을 때는 식후 혈당 상승이 크게 억제됐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드실 때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는 거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밥 지으실 때도 그 올리브유 같이 넣어서 좀 놀랬는데 이게 또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홍예진 선배님 혈당이 높았잖아요.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공복 혈당이 140, 160도 됐어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서는 이대로 갔다가는 이제 평생 약 먹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올리브유를 넣어서 밥을 해 먹기를 지금까지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또 다행히 또 열심히 관리한 덕분에 지금은 이제 공복 혈당이 정상 10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진짜. 우리 시간 이제 혈관과 염증을 관리하면서 너무 다행히 이제 고지혈증 그리고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수치 체크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동맥경화 검사도 하고 복부 CT 검사, 관리를 잘하시니까 좀 잘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다양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우리 홍여진 씨의 혈관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요. 공복 혈당이 최고로 치솟았을 때 140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검사 결과는 99. 네, 정상이고요. 총 콜레스테롤은 290에서 현재 190으로 100이나 감소를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정상이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정상, 혈압도 정상. 네, 67세 이렇게 수치가 안 좋았던 게 좋아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하시고, 게다가 이제 뇌졸중 가족력까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 더 걱정이 됐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하시고 또 올리브유도 챙기시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열심히 하신 덕분에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안 그래도 또 건강을 열심히 관리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챙기고 혈관 건강도 또 훨씬 더 좋아지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체력이 저는 또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또 스케줄 꽉 차 있을 때, 저 오늘도 좀 새벽 일찍 일어났거든요. 이제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와도 이제 거뜬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동백 선배님도 이 혈관 건강이 악화되는 50대 이후 그 중년 여성이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동백 씨 혈관 건강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혈압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60대 이렇게 모두 정상인 분들이 흔치 않은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제 나이에는 정말 갑자기 혈관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다 정상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해요. 언니가 만날 때마다 동배가 혈관 관리해야 한다, 염증 관리해야 한다 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야기해준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요, 정말 잘 챙긴 덕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더욱더 건강하게 같이 이제 천천히 나이 먹자고요. 요새 저속노화. 그러네요. 네, 이 올리브유를 착한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올리브유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어떻게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지방을 녹이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접시에 든 돼지 기름을 우리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에 이 나쁜 지방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돼지 기름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죠. 진짜? 오, 작아진다. 네, 이렇게 올리브유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녹을 수가 있죠? 착한 기름이 많네요. 혈관이 깔끔해질 수밖에 없겠네. 야, 진짜 더욱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는데요. 속이 다 찌연하네. 정말 진짜 착한 지방이 나쁜 지방을 정말 다 녹여주네요. 그러니까. 여긴 또 어디인가요? 네, 제가 다니는 요가 센터인데 우리 또 동백이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왔어요. 시럽 앞으로 왼다리 밀어내세요. 쭉쭉쭉쭉. 와, 60대 플라잉 요가 하시는 분들은 처음 봐요. 저거 진짜 체력 안 좋으면 못 하거든요. 해먹 사이로 집어넣는 루나 자세. 저 진짜 어려운데? 아파, 저거 되게 아파. 처음엔 아파요. 손도 아프고. 이렇게? 오, 됐다. 우와. 엉덩이 골을 쏙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죠. 해먹 속에 집어넣어서 올라가요. 더 높이 잡아서. 그렇죠. 엉덩이 골에 딸깍 끌어내시고. 기다리세요. 나 취하시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리 끝까지 넣으셔서. 좋아요. 자, 여기서 오른 무릎 구부려서 파세 포즈. 근데 여진 언니는 정말 꾸준히 해서 그런지 곧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자, 왼쪽 허벅지, 우리 림프절, 혈액순환 도움이 됩니다.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네. 이동백 선배님도 진짜 잘하시는데요. 네. 체력이 좋으니까 우리 네. 동백 씨도 잘하더라고요. 두 분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다리를 더 넓게 열어 무릎 구부려 발등 걸기. 맞아요, 동백님 잘하시는 거. 저렇게 매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누우세요, 더 누우셔야 돼요. 그렇죠. 우와, 저거 아픈데. 한숨만. 그렇죠. 숨 쉬어요. 여진님은 두 손 다 놓으시고 손등. 우와. 프로다, 프로. 마지막. 자, 올라오세요. 저 팔에 힘도 좋아야 돼. 여기 계세요? 여기 있으라고요? 내려갈까요? 발 풀어내시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두 분 다 60대신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매가 너무 좋으세요. 날씬하시고 날씬하시고. 분살도 안 보이고. 발 위쪽 잡으러 갈게요. 무릎 꿇고. 난 저게 안 되던데.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 히프를 탁 튕겨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와. 느껴보시고 내 하체 혈액순환 도움이 돼요. 숨쉬기. 우와, 대박. 마지막 숨. 둘. 하나. 더 팔꿈치 구부려서. 오, 이거 저걸 넘어간다. 니은자가 되더라고요. 오, 시원해. 우와. 이게 나이 들면 뒤로 꺾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유연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저거 하고 싶어졌어. 바꿔? 두 분이 하신 플라잉 요가는요, 이 동작을 유지하는 동안 이 배랑 허리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뱃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뱃살 속에는요, 이 염증을 유발하는 내장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뱃살이 줄어들면서 체내 염증도 함께 줄어들면서 이 혈관 관리 그리고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빵은 제가 우리 선생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또 동백 씨 처음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네, 처음이신데 제가 너무 잘하시고. 바깥에서 먹을 이제 운동 끝나고 간식 타임인가 본데요? 네, 제가 또 간식을 싸왔죠. 무서워. 자, 이거는 지금 올리브 오일인데 야, 간식 때도 올리브를 이렇게 챙기시네요. 빵에다도 뿌리고 또 참외 과일 가져간 거에다 야채에다도 뿌리고 네? 과일에다가도 참외도? 참외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네. 또 반전 맛이 나오는 거 아니야? 반전 맛이 나오지. 진짜 반전 맛? 솔직히 참외가 씨 쪽만 달고 그냥 바깥에는 그냥 그렇잖아. 네. 저거를 하면은 달아져요. 진짜? 진짜 이거 대반전이야. 아, 이건 진짜 대반전이야. 자, 물론 빵은 다들 이제 올리브 기름에다 하지만 제가 저기 드레싱을 소스를 해봤어요. 그래서 푹 찍어서 이 혈관 건강 또 염증 관리는 어디서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챙기고 제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난 후에 좀 출출하잖아. 그럴 때 또 올리브 오일을 쭉 짜서 이렇게 입에 이렇게 머금으면서 천천히 먹어요. 그러면은 좀 포만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빵에다 뿌리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한다고 아까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잘 드시고 계시네요. 네. 올리브를 먹고 나서 제 몸에 염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몸이 가볍고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포만감이 있는 것 같아. 언니, 나도 그래. 그래서 많이 안 먹어도 돼. 그래서 두 분이 몸매 관리 잘 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자, 우리 모두 이제 우리 세 사람 다 건강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잘 지내봐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거 예약 잡아가지고.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60대인데도 이제 플라잉 요가를 하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게 생활을 하셔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활력이 넘치게 사시기 위해서는 이 수만 가지의 질병을 몰고 오는 만병의 근원이죠. 이 만성 염증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에 풍부한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염증을 줄이는 항염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역할을 해서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홍여진 선배님은 이제 그 암 재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염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체내 염증 수치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안 그래도 홍여진 씨 염증 수치와 항산화력 검사를 함께 실시를 했는데요. 각종 질병을 부르는 만성 염증 수치인 ESR 검사 결과 2ml/h로 정상이 20까지니까 체내 염증 수치가 정말 낮게 나왔습니다. 네, 또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도 2495로 정상이 이제 2200보다 높은 거니까 정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은 60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홍여진 씨는 암을 겪으셨는데도 결과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염증 관리도 잘 하시고 혈관 쓰리고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신 그런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살이 한 5kg, 6kg 쪘었어요. 지금 이제 수영을 하면서 그 살도 줄이고 해서 그때 이제 경고를 많이 받았었죠. 예. 그때 이제 고지혈증 생겨, 혈당 높고, 염증 수치 안 좋고, 뭐, 정신 차리라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무릎도 아파왔어요. 살이 찌니까.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매일매일 챙기면서 저 염증 관리를 또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더니 다행히 몸도 건강해지고 살도 지금 5kg 빠진 상태예요.
예, 그 걱정하셨던 그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잘 나와가지고 너무 다행인데요. 그 한 연구에 따르면 염증을 유발한 그 세포에 그 올리브유에 풍부한 올레오칸탈을 주입을 했더니 염증 세포가 진정이 됐다고 합니다. 올리브유에 풍부한 그 올레오칸탈이 몸속에서 염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로를 막고 염증성 질환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올리브유에는 풍부한 무파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렙틴 분비를 증가를 시켜서 우리가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은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인 여성 41명에게 9주간 25ml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함유된 아침 식사를 제공을 했더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섭취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지방 감소율이 약 80% 높았다고 합니다. 80%나. 네. 혈관 건강과 염증 관리를 위해서 올리브유를 챙겼더니 몸매 관리까지도 도움이 주고 있었네요. 저도 오늘부터 올리브유를 원래도 좋아했지만 정말 더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저 아내가 이제 뭐 올리브유 하나만 사가지고 와 그래서 심부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갔더니 뭐 올리브유가 종류가 무슨 뭐 엑스트라 버진도 있고 뭐 버진도 있고 뭐 퓨어 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건 그 올리브 오일의 등급입니다. 그 올리브유는 그 산도와 제조 방식에 따라서 그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그 엑스트라 버진은 맨 처음 짜낸 그 올리브유로 산도가 0.8% 이하인데요. 그 올리브 자체의 풍미도 좋고 영양소도 많아서 그 조리 없이 그냥 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버진은 그 두 번째로 나온 기름으로 산도가 조금 올라서 0.8에서 한 2% 정도입니다. 퓨어는 그 버진과 정제유를 섞어가지고 산미와 향이 좀 적고 주로 조리에 사용되고요. 그 포마스는 그 올리브 껍질 찌꺼기를 정제한 거라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올리브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도가 0.8 미만인 올리브유가 신선하고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우리 동백이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챙기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생 올리브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올리브유에다 담가서 올리브 왜 하잖아요. 올리브 까만 것도 있고 또 올리브 색깔도 있고. 약간 매운맛이 나지 않으셨어요? 네, 좀 칼칼했어요. 네네. 이게 이 짜낸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올리브유는요, 생 올리브랑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끝에 매콤한 맛과 함께 다양한 풍미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봉한 지 3개월이 지나면요, 이 올리브유가 산패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패가 되면은 이 기름 쩐내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패된 오일에는 세포의 손상을 유도하고 염증을 오히려 촉진하는 퍼옥사이드나 프리라디칼 같은 이런 유해한 성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산패된 오일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먹는 것도 약간 칼칼한 매콤한 맛에 또 허브 향이 컸어요. 또 풍성한 향이 나는데 또 신선한 걸로 잘 먹고 있었는데 이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선한 게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빨리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끼면 어떻게 된다? 네, 아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좀 올리브유의 다양한 풍미를 좀 즐기는 맛을 안다고 할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올리브유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 기름이기 때문에 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될 수가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과다 섭취 시 소화장애나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그 알레르기 질환자는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